자, 이번에 10번째 재무회계 2강 제목은 기타의 당좌자산. 당좌자산이 총 요거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게 되었는데 단어 정리하는 겁니다. 단어 정리.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떤 관계죠? 반대 가죠. 그러면 얘가 자산이니까 얘는 부채가 되는 거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반대되는 계정 과목, 선급금과 선수금은 반대되는 계정 과목. 얘가 지금 안 들어봤던 거네요. 예수금의 반대가 선납세금입니다. 반대되는 계정 과목. 얘가 좀 시험에 나오면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얘는 일단 눈에 잘 보이고 미하고 미이고 선이고 선인데 얘는 같은 뭐 글자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겠다. 사례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입니다. 빌려준 돈. 과거에는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시절에는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꼭 비디오 대여점에 갔었죠. 근데 그것이 망하고 나서 이제 CD, DVD 대여점으로 바뀌더니 걔도 금방 끝났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영화가 제공이 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박친 업체가 넷플릭스. 넷플릭스 원래 사장이 비디오 대여점이었죠. 비디오 대여점이었는데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빌렸다. 처음에 비디오를 빌렸다가 비디오 연체료 때문에 열받아서 만든 회사가 넷플릭스죠. 그래서 자기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비디오 대여를 해주는데 회원제로 운영을 했어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내면 무한정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빌려갔던 거를 반납해야 빌려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무한정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자기가 과감하게 그 비디오를 다 버립니다. 버리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번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빠졌고 저도 물론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러다가 내가 본업을 하지 못하겠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화의 질도 좋고 좀 그렇죠. 어쨌든 대여금은 빌려준 돈 자산입니다. 내 돈을 빌려준 거죠. 차입금은 거꾸로 빌린 돈. 이슈가 되고 있죠, 요즘. 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을 막는 그런 이슈. 차입금, 대여금, 이 두 개 차이는 자산과 부채인 거고,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장기로 나누어집니다.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현금을 6개월간 빌려주었다. 첫 번째 생각은 돈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죠. 그래서 오른쪽에 현금을 먼저 잡아주시고 6개월은 장기이다 단기이다. 단기 잡아주시고 빌려주었다니까 차입금 대여금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거라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고 빌려주었던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보통예금은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될 것이고 얘가 상계 처리되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거가 아웃이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사실은 이 내막에 이자 수익이라는 놈이 존재를 하겠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현금 이자 수익, 현금 이자 수익, 현금 하다가 원금을 다시 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현금의 위치 3년 동안 돈을 빌렸다.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3년 동안의 의미는 장기이다. 단기이다. 장기 빌렸다니까 차입금, 장기 차입금 거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현금이 나갔다. 현금이 나가게 되고 얘가 상계 처리가 되어서 갚았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 거 부채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귀에 살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살살. 그러면서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서 파란불이 지나가는 것이다. 녹색불인가? 녹색불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게 막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녹색불 때문에 가버리죠. 맞죠? 맞죠? 그런 것처럼 빨간불이면 그냥 딱 서는 거, 이런 것처럼 이제 느끼시면서 가셔야 되죠. 실무에 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분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미수금, 미지급금. 수금의 종류가 많죠. 예수금, 가수금, 미수금.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미수금,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근데 미수금만 자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채고. 미수금. 재고 자산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내가 못 받은 돈이 미수금. 재고 자산 거래에서 못 받은 돈은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재고 자산 거래가 아닐 경우에 미수금. 반대말은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키워드는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이다, 아니다로 나누셔야 돼요. 아니다가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 거래로서 받아야 할 자산. 반대말은 미지급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볼게요. 일단은 A사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 얘를 우리 회사에서 사용 중인 차예요. A사에 팔았다는 건데, 사용 중인 자동차, 판매를 위한 자동차, 투자를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사용을 위한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 그러면 차량 운반구 나왔고 1,000만 원 나왔고 판매 나왔는데요.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 상품과 판매가 들어가면 상품 매출이었잖아요. 상품과 매출이 같이 합해지면 상품 매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상품을 제외한 매출은 그냥 그대로 씁니다. 즉 수익 발생의 개념이 아니라 자산 감소의 개념을 갖게 되어서 차량 운반구 판매한다고 해서 차량 운반구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냥 차량 운반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라는 글자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차량 운반구 되었고, 두 번째 3개월도 키워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장기 단기 안 나누니까.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는 1번 받을 어음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또 2번 미수금이 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고자산 외죠. 차량 운반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이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답은 미수금이 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사는 이제 커피 전문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1번 차량 운반구 매출이라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런 단어, 그런 계산 과목은 없고요. 그다음 여기에 받을 어음 쓸 수 있다.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쓰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케아 가구점에서 테이블을 구입했고요. 그 테이블의 계정 과목은 통상 비품. 비품. 실제적인 세법에서의 말하는 비품의 가액은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통상 100만 원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걸 한 300만 원 적어줘야 되죠. 그러면 30만 원 정도면 소모품비 해서 떨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비품이라고 써져 있네요. 사진 좀 수정 좀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케아 가구점에서 테이블 구입했고 비품 들어왔고 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죠? 그렇죠. 이케아가 아닙니다. 삼성카드에 줘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네모난 칸박스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선급금, 선수금. 자, 우리 누누이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선급금, 선수금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1차적으로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선급금, 선수금 나오면 틀릴래요. 이런 만큼. 그래서 계속 접근을 제가 선땡금, 선땡금으로 가는 겁니다. 내 돈이 미리 지급이 되었다면 선급금, 남의 돈이 미리 받은 형식이라면 선수금. 내 돈인가 남의 돈인가를 따지셔야 되고, 키워드는
계약금. 그런데 계약금이라고 나와서 무조건 상급금, 선수금은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건설 중인 자산. 지금 여기에는 좀 없죠. 여기 없으니까 여기 가로 열고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여기 가로 열고 예외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에 관련된 계약금은 답 자체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건설 중이죠. 중, ing 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죠. 건설 중인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건설 중인 자산 그대로 씁니다. 선급금, 미리 얘가 포인트죠. 급자가 포인트죠. 미리 지급한 거. 얘는 미리 받으니 뭐죠? 받을 숫자. 선수금. 미리 받은 계약금. 얘가 키워드입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상품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중 일부인 1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급하여 10만 원의 당좌 수표가 먼저 눈에 들어올 거고요. 당좌 수표는 인이다 아웃이다. 아웃. 그러면 위치가 여기로 가고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 맞죠. 그래서 여기 당좌 예금 쓰고 여기에 들어오는 계정과목 이름이 여기 계약이니까 선땡금이니까 선급금. 그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선급금. 그 다음 이제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이라는 글자와 매입이라는 글자가 만났으니까 답은 상품. 상품이 1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90만 원이고 그 90만 원은 무엇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90만 원. 얘 선급금이 상계 처리가 되어서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선급금 9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만 원. 그렇죠? 10만 원. 잠시 딴 생각했어요. 제가. 잠시. 여기 계약금. 선땡금. 현금으로 받았다. 이 글자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눈에 싹 이렇게 좀 골라지면 좋습니다. 이제 뭐죠? 골라진다고 해야 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기. 현금으로 받았다. 제일 쉬운 쪽이죠. 현금이 왼쪽. 그러면 오른쪽에는 계약금이니까 선땡금. 이 돈이 누구 돈이냐 이거죠. 아직 내 돈이 아니죠. 남의 돈을 받은 거니까 선수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B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상품과 판매라는 글자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 원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디 들어왔다? 보통예금액 차변에 보통예금 80 선수금이 상계 처리가 되어서 왼쪽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이 PPT를 8페이지로 만들었던 이유는 상당히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PPT인데 우리가 앞서서 분계 연습을 진하게 했다 보니 좀 빨리 지나간 부분이 있네요. 선급금은 미리 지급입니다. 선수금은 미리 받은 내 거냐 남의 거냐로 자산인가 부채인가를 나눕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눈여겨서 보도록 할게요. 예수금의 키워드가 뭐였죠? 원천징수. 어디서 봤죠? 급여. 보통 회사의 급여일이 며칠이에요? 10일. 저희 학원은 10일. 오늘이 9일이죠. 맞죠? 내일이 급여데이입니다. 내일이 급여데이. 사업주는 급여데이가 그리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줘야 되니까. 근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급여날 엄청 기다려지죠. 이미 벌써 결제 다 했죠. 결제돼서 내 통장에 살짝 담궈졌다가 결제대금 다 날라가고 맞죠, 그러죠. 그래서 결제대금. 예. 예전에는 5일이었는데 5일 하니까 제가 급해지더라고요. 빨리 해야 되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작성하는 날이 10일까지예요.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신고하는 날, 원천세 신고하는 날이 10일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일로 잡고 그 전에 급여 계산하면서 이제
다 예약 이체하고 뭐 송금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통으로 외워주세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복리후생비가 나올 수가 있고, 맞죠? 다시 뭐 잘못했죠?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예수금, 복리후생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보통예금, 현금 이렇게 통으로 외워주는 하나의 분기입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가지급금, 현금, 여비교통비, 현금, 가지급금 그거 통으로 한번 외우려겠고, 제가 통으로 외우는 분계가 두 가지. 왜 그러냐면 시험이 어느 쪽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보면 예수금의 키워드는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의미는 뗀다는 말입니다. 떼이고가 아니고 사실은 떼는 거죠. 떼는 거. 회사의 입장에서 떼는 거. 뭐랑 놀죠? 예수금은 비용과 놉니다. 예수금은 비용과 놉니다. 그렇게 적혀 있죠? 거기 적혀 있죠? 여기에 비용과라고 적혀 있죠? 비용하고 놉니다. 급여가 비용이에요. 급여와 선납세금이 만나지 않습니다. 급여와 예수금이 만납니다. 또 급여 말고도 비용이 또 뭐가 있냐면 강사료 예수금입니다. 이자 비용 예수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급여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죠. 이자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이자 수익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수익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으로 떠는 게 맞죠. 통장에 이자 수익 꼽히죠. 매월 며칠 정도 되면 이자 수익 100원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아래에 결산 이자 얼마, 그 다음 실제 뭐 입금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 결산 이자 그 부분이 떼이는 돈이 선납세금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부분 좀 빨리 지나가 볼게요. 요 부분이 키워드인데, 얘는 수익과 놀아요. 수익과. 이자 수익 하면 답은 일단은 선납세금 쪽입니다. 이자 비용 이렇게 하면 예수금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키워드 요거 얘를 이렇게 세트로 요렇게 세트로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덜 틀려요. 문제가 얘가 나올 수가 있고 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복리후생비를 달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자 수익 나왔죠? 받으면서 세금을 떼이고 보통예금으로 수령받았다. 일단 쉬운 것부터 보통예금으로 수령받았다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의 위치는 왼쪽에 일단 들어오고요. 이렇게 한번 적고, 맞죠? 얘가 먼저 분계가 되고, 두 번째 이자 수익은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자 수익 오른쪽으로 가서 10만원 적고, 세 번째는 15,400원 이렇게 적겠죠. 요렇게까지 분계는 일어나요. 맞죠? 이렇게까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됐죠? 이렇게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인 생각이, 보통예금이 먼저 들어왔다가 이자 수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돼요. 지금 그 다음 15,400원이 비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됐단 말이죠. 이때 얘를 예수금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자 수익과 예수금은 안 만난다고. 두 번째, 수익은 누구랑 만난다 그랬죠? 선납세금과 만납니다. 이때 들어오는 계정 과목이 선납세금. 코드 번호 136번. 제가 136번을 외울 정도로 얘는 중요합니다. 선납세금. 잘 틀립니다. 선납, 미리 납부한 세금,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내가 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것이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선납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납부세. 연말정산 서류 받아보신 분은 연말정산 서류 제일 하단에 보면 기납부세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선납세금,
세법에서는 기납부세, 개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환급 받는 거죠. 연말정산 때.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죠. 회사에서는 3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통상 1월 달에 벌써 작업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2월 월급 지급할 때, 2월 월급을 언제 지급하죠? 3월 달에 지급하죠. 어느 회사는 2월 말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죠. 어쨌든 2월 월급 지급할 때 같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보통 아내분들은 기다리죠. 연말정산 언제 들어와? 2월 월급 지급할 때입니다. 기준은 2월 월급 지급할 때. 어쨌든 간에 산납세금으로 떨어 놓습니다. 통상 이자 수익은 여러분들 세금 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산한 적 없죠. 왜 그러냐면 세법 용어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이자 소득은. 왜 분리과세는 뭐 하는 거냐면 세금 낸 것으로 쪽 내는 거죠. 더 이상 정산이나 세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쪽 냅니다. 그것이 분리과세예요. 여러분들 이자 수익에 대해서 다시 정산 안 했잖아요. 연말 정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안 했잖아요. 쪽 낸 겁니다. 여러분들 통장에서 세금이 나가면서 끝. 더 이상 내지 않는 걸 뭐라고 했죠? 제가 금방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여러분들 분리과세 또 있습니다. 복권 이런 것들. 일용 근로소득. 또 뭐 있지? 뭐 이런 등등. 분리과세. 세금 낸 것으로 쪽내는 것들. 얘네들이 분리과세입니다. 자, 급여. 얘네들은 분리과세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종합과세예요. 들어보셨죠? 종합과세. 나중에 모아가지고 다시 세금 계산 다시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이 현금으로 나갔다. 현금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비용은 왼쪽에서 100만 원 발생됐고, 그 다음 이렇게 딱 가리면 이쪽이 44,000원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비용과 만났다면, 얘는 수익과 만났고 비용과 만난다면 예수금이 정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얘가 예수금인 이율, 예수금인지 산납세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얘입니다. 예. 비용과 만나면 예수금, 수익과 만나면 산납세금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얘가 급여가 아니라 이자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강사료가 나올 수가 있고 수수료 비용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수수료를 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비용과 만나는 놈은 예수금이 정답이 됩니다. 위에서 차감 예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예수금에서 100%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4대 보험은 밑에 복리후생비가 달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복리후생비라는 개념 없이 직원이 냈던 부담분을 그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직원에게 급여 줄 때 떼고 주고 그 돈을 납부하는 격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현금 납부되고 왼쪽에 예수금이 상계 처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분할 칸박스 채워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식당 두 번째 단체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